지구촌 온 인류를 위한 생활 건강 안내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이자 행동심리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연입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바로 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네, 맞아요. 바로 불면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밤마다 양새다가 지쳐 잠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아주 의외의, 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과학적인 불면증 극복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귀 쫑긋, 눈 번쩍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왜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일조량이 확 줄어들죠. 해가 짧아지고 날이 흐려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의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분비량이 늘어나 잠을 유도하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햇빛이 줄어드니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깨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낮에는 아직 더운 이 오락가락하는 기온 변화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혼란을 줘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절기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수면 패턴을 교란시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특히 심해지는 비염도 불면증의 주범 중 하나인데요.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러면 수면 중에 호흡이 불안정해져서 잠을 깊게 못 자고 자주 깨게 됩니다. 혹시 밤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다 비염 때문일 수도 있어요. 비염은 단순히 코막힘을 넘어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여 주간 졸음과 피로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 그냥 잠 못 자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수면 부족이 장기화되면 우리 뇌에 있는 벼라교 세포라는 친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뇌의 신경 연결망을 손상시키고 이게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벼라교 세포는 평소에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오히려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침 두통, 낮에 심한 피로감과 졸음은 기본이고 면역력 저하, 무기력증, 심하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니 불면증은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의외의 방법, 기대되시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의외의 방법 아침 햇볕. 그냥 햇볕이 아니다. 최적의 타이밍이 있다. 아침 햇볕 쬐는 게 불면증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햇볕이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에 쬐는 햇볕이라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강한 빛에 노출되고 약 15시간 후에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밤 10시쯤 잠들고 싶다면 15시간 전인 아침 7시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시간 계산법은 우리의 생체 리듬, 즉 서케디언 리듬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충분한 빛을 받으면 뇌는 낮과 밤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고 이는 밤에 멜라토닌이 적절한 시간에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경우가 많죠. 늦잠 자고 일어나서 햇볕을 쬐면 이미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늦어져서 밤에 잠들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박사 논문 쓸 때 밤샘 작업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밤낮이 바뀌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커튼을 꼭꼭 닫고 지냈는데 그럴수록 불면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멜라토닌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거창하게 아침 산책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이 우리 뇌에 이제 아침이야. 슬슬 하루를 시작하고 15시간 뒤에 잘 준비를 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두 번째 의외의 방법 운동. 자기 전 운동은 독. 그러나 이것은 약. 여러분, 불면증에는 운동이 최고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와 타이밍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 제가 왜 이걸 의외의 방법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자기 전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침 직전, 예를 들어 밤 9시나 10시에 헬스클럽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이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체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이 오려면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살짝 낮아져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으로 체온을 올려버리니 잠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치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떤 운동을 언제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취침 5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시간 간격을 두면 운동으로 인해 상승했던 체온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7시쯤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스트레칭 위주의 요가를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저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밤에 훨씬 더 개운하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적절히 소모하고 나면 밤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침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족욕이나 반신욕은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수면 준비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몸을 담그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그 후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들기 가장 좋은 몸 상태가 됩니다. 마치 아기가 미지근한 물에 목욕하고 나면 스르륵 잠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전 과도한 운동은 피하시고 대신 저녁에 가벼운 산책이나 족욕을 시도해보세요. 의외로 숙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의외의 방법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만 문제가 아니다. 수면 시간 강박이 더 문제.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이 말도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을 방해하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 눈에 직접적인 피로를 주고 뇌를 밤에도 낮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최대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정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야간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진짜 의외의 문제는 바로 수면 시간 강박입니다. 불면증을 겪는 분들 중에 시계를 보면서 벌써 12시야. 1시간밖에 못 잤네. 아, 망했어. 오늘은 3시간밖에 못 자겠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처럼 잠을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거나 몇 시간 이상은 꼭 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 오히려 뇌가 각성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분비하게 됩니다. 잠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집착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잠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죠. 마치 시험 전날 꼭 잠들어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움도피 반응을 준비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편안한 수면 상태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남성분은 매일 밤 11시가 되면 침대에 누워서 오늘 밤에는 꼭 8시간을 자야 한다. 고 자신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은커녕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까지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는 잠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쉬세요. 졸리면 그때 주무세요. 그리고 시계는 절대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분은 제 조언을 따랐고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잠들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뇌가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 개입이라고 부르는 행동치료 기법 중 하나인데요. 오히려 억지로 잠들려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긴장을 풀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졸릴 때 잠자리에 들고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아, 잠이 안 와도 괜찮아. 그냥 쉬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잠이 스르륵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답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수면다원 검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수면 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빛치료, 호흡치료 등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비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비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의외의 방법들 어떠셨나요? 아침 햇볕의 최적 타이밍을 노리고 운동은 자기 5시간 전에 마무리하며 스마트폰과 함께 수면 시간 강박까지 버리는 것.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우리의 몸과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환절기 불면증,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게 두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구촌 온 인류를 위한 생활건강 안내 스토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